제7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는데 어때요? 어려운 거 딱 두 개 있었어요. 그것도 3점짜리. 그렇죠? 에이, 선생님 2점짜리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요. 건축물 하나.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7번 이후부터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27번 문제 들어갈게요. 와, 무슨 배가 큰 배가 나왔네. 자, 그런데 배가 나왔는데 왕을 물어봐요. 가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사실 어떤 게 있을까?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건초된 이지스 구축함의 진수식이 거행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함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배 이름은 금난종건의 폐지, 장용영 설치, 막 이런 것처럼 부국강병에 힘쓴 누구에서 따왔대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바다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지금 우리는 뭐 이 배 감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요걸 풀어야지. 그래서 군함의 이름, 금난정권의 폐지, 장용영 설치, 이런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정조. 그렇죠? 조선 후기 정조. 정조대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정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풀어봐라. 1번.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백성. 야, 정답 바로 나왔네요. 요거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야. 그렇죠? 자, 2번.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와, 이거 만적의 나는 우리가 고려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려 신종 때인데 일단 고려시대고 뭐 왕은 몰라도 되고요. 대신 뭐를 알아야 돼? 이 만적의 난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고려시대 무신정권. 자, 만약에 이걸 3점으로 내겠다라고 하면 그냥 무신정권이 아니고 최씨 무신정권. 그래서 최충원의 산호비가 만적이었죠. 요거까지 같이 알면 좋지요. 자, 3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뇌귀장각 도서를 약탈하는 프랑스군. 이것은 언제 때? 이거는 병인 양요 때니까 이것은 고종이 즉위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고종 때. 지금 왕은 어떤 왕? 정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2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용어. 이곳은 기기창 무기제조 창고를 얘기해요. 그렇죠? 건물 중 하나인 번사창입니다. 나는 무기제조법을 도입하고 외교 교섭을 위해서 청에 무엇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텐진 기기국을 방문한 다음에 귀국해서 근대식 무기제조 창고,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청나라에 무엇으로 파견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선택지 보니까 이 사절단을 얘기하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지? 보빙사, 수신사. 야, 그런데 지금 청나라래요. 청나라에서 왕래했던 사신. 그래서 청나라에서 돌아와서 무기 제조 창고를 만들었대. 그러면 영선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에 김윤식을 이렇게 정권대사로 파견을 냈던 영선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러니까 3번에 나와 있고, 그럼 보빙사가 뭐예요? 보빙사 구미 사절단.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보빙사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이렇게 파견을 했어요. 자, 수신사 어디야? 일본에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차례. 이 수신사는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조선은 양국이 왔다 갔다 사절단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수신사 두 차례. 1차 수신사 또 2차 수신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갖고 온 조선 책략,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일본에 보냈었죠. 자, 정답은 3번. 청에 보낸 영선사가 3번이 정답이죠. 조사시찰단. 요것도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본인데 이 수신사하고는 조금 틀려요. 뭐냐면 수신사는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하러 이렇게 하는 거고,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시설이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일본의
이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조사 시찰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는 일이 틀려요. 근데 사절단은 일본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똑같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영선사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3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 밑줄근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 야, 또 전쟁이 하나 나왔나 봐. 그런데 점수가 몇 점이에요? 3점이에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봐봅시다. 어제연이 전투에서 흉악한 적들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자, 그의 절개가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하다. 그에게 특별히 병조판서와 지삼군 부사를 추징할 것이니 함께 의논해서 시효를 정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전사를 한 거래요. 전사를 했던 장군을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내린다. 그래서 이렇게 병조판서 자리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렇죠? 자, 어제연 장군은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누구와? 미국과 맞서 싸우다가 이렇게 순국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 신미양요 1871년에 있었던 전투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 자, 신미양요 이후에 뭐 합니까? 척화비를 세우죠. 척화비. 자, 이 척화비도 언제예요? 1871년. 그래서 미국과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놈들하고 절대 우리가 친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병인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병인박해. 자, 그리고 지편전이 설치된 건 훨씬 더 이전이네요. 그렇죠? 2번. 언제예요? 세종대왕 때. 천리장성은 저쪽이다. 저쪽.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때 한 번, 그리고 고구려 때 한 번. 그렇죠? 이렇게 고구려 때 한 번, 고구려 때 한 번.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자, 4번.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답이지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제연 전투, 어제연 장군 이름 하나만 알아도 친미양요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점짜리 쉽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 나눴는데 어디에서 싸웠어요? 광성 혹은 광선진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광어미라고 외우면 돼요. 미 여기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광어미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4번 척화비. 자, 우리가 30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지역. 선생님 지역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알아요. 알아. 자, 그런데 한번 선생님이 질문하는 걸 보자고. 가에 대해서 시대별로 조사한 내용. 자, 지역 문제예요. 여학생이 얘기하는데 조동리 유적에서 빗살무늬 토기 등이 다량 많이 출토되었대요. 빗살무늬 토기 전국 각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자, 이쪽 볼까요?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구려비가 발견되었대요. 자, 여기에서 고구려 비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개토 대왕릉비, 하나는 중원고구려비. 이렇게 둘 다 누가 세웠어요? 장수왕이 세웠어요. 그렇죠? 장수왕이 세웠는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안타깝게도 중국 지안 지역에 있고, 자, 중원고구려비는 어디에 있죠? 충주에 있어요. 충주에. 자, 고구려시대에 충청도와 경상도의 운송을 담당했던 덕응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신립 장군이 탕금대에서 왜군에 맞서 싸웠대요. 신립 장군 충주 전투라고도 하잖아요. 탕금대 전투. 그래서 충주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것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충주 어디에 있어? 4번에 있네. 자, 나주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에 후삼국 시대가 나와야지. 후삼국 시대에 왕건이 나주를 공략해서 이렇게 후고구려 땅으로 획득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 상주하면 신라 말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상주에서 있었어요. 그렇지? 야, 이거 나오면 3점이다. 이거 나오면 3점.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청주하면 뭐가 있을까요? 청주는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충주가 정답. 그래서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건 청주도 나올 수 있어요. 청주가 나오면 직지심체요절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것도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31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박교수. 박교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예요. 연행사로 청나라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평안감사로 평양 관민을 지휘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이에요. 자, 박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추사체를 창안했다. 추사체. 추사 김정희. 알아야죠. 김정희 선생의 호는 추사체예요. 그래서 추사체? 추사예요. 그래서 김정희 선생의 글씨 이렇게 잘 쓴 거. 그래서 호를 따서 추사, 김정희, 추사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전서숙 이렇게 설립했다. 이것은 이제 민족학교인데 이상설 선생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박교수와는 상관이 없죠.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 실제 측량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렸던 대동여지도 김정희가 아니고 호. 그렇죠?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하였다라는 것이 박교수인데, 자, 임술련에 농민봉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디 진주에서 최초로 터졌죠.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돼요. 와,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박교수가 이렇게 안핵사, 그러니까 이제 감찰관으로 파견돼서 왜 니들이 이러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교수가 이제 철종에게 건의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요. 박교수. 됐습니다. 우리가 32번 문제 가볼게요.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렵죠?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러면 이거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네요. 황룡청전투가 언제 있었어요? 1894년 4월에 있었어요. 황룡천, 황토현 전투 승리하고 전주성 점령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주화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일본군이 막 들어오고 그때 전주화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니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안 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복궁도 장악해버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농민군들이 이 일본을 공격하자라고 해서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공주 우금치에서 맞서서 싸웠지만 우리가 패배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자, 1번 최재우가 처형되었다. 최재우는요, 동학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동학을 1860년에 창시하고 동학이 이단이다, 사이비 종교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탄압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체포해서 처형하게 되죠. 64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순조 때 있었던 거예요. 훨씬 이전 상황이지. 전주화약이 체결되었다. 전주화약 여기 있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그치? 농민들이요, 고부 관할을 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부 농민봉기는 이때 1월 달에 있었어. 그렇죠? 1월 달에 고부 농민봉기 1월 달에 있었고,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3번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풀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는 이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 좋은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33번.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 역사신문인데요. 새로운 중추원관제가 반포되었다. 중추원관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체를 물어봤어요. 자, 이틀 전 법령의 제정과 폐지를 심사하는 중추원의 관제가 개편됐고요. 개편안에 따라서 중추원 의관 50명 중에 절반 25명은 어디에서 이렇게 뽑고, 의정부 참정 박정향의 명단 제출에 따라서 어디는 독립관에서 25명을 뽑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25명 뽑고요. 그리고 어디? 사적단체인데 여기가 25명. 여기가 어디야? 독립협회죠. 그래서 독립협회의 어떤 운동이에요? 이거는 의회 설립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회 설립운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어떤 단체? 독립협회.
그러면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작지 개벽. 개벽은요 천도교의 활동이에요. 천도교. 자,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백정들이 신분해방, 왜 우리를 차별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민족운동이었고,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민회 소속 안창호 선생이 1908년 평양에 대성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활동이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우리한테는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만민공동회. 자, 마지막에는 관이 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도 있어요. 관민공동회. 그렇지?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정답은 4번. 자, 3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찾아봐라. 황성신문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활동 사진을 산영한다는 광고가 실렸구나. 그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황성신문이 중요한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물포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언제예요? 1904년 2월 달부터 1905년 9월 달까지 이렇게 있었던 게 러일 전쟁이에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1번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기차를 언제 만들었느냐? 1905년에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냐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도감. 훈련도감은요, 우리가 임진왜란 중에 중앙군을 만드는데 이제 조총부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성룡이 선조에게 건의를 했잖아요. 그때 만든 것이 훈련도감이에요. 그래서 조선 선조 때 만드는 거예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하는 관리는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죠. 우편 시설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1884년. 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연행되는 독립운동가. 치안유지법은 언제 만들어져요? 1925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훨씬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1번, 2번과 3번은 안 되고. 자,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니까 이후니까 안 되고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1번. 자, 이런 3점짜리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거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밑줄군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대한제국 황제가 영국 왕에게 보내는 친서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황제는 우리나라 황제겠지. 대한제국 황제.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교권을 뺏겼구나. 이 조약이 뭐냐? 을사늑약이죠. 1905년 을사늑약. 자, 1번. 최국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을사늑약에는 최국대우 조항이 없어요. 훨씬 이전에 더 벌써 조약이 다 끝났어. 그래서 최국대우는요.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에 최초로 주장되고 그 다음에 계속 다 있어요. 그러니까 1905년 이전에는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요거는 3점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통감부 설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잘 안 해요. 을사늑약, 외교권, 우리가 외교권 뺏겼어요. 이것만 공부했거든. 근데 을사늑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외교권을 뺏긴 거,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통감으로 처음으로 오는 초대 통감이 누구야? 그것이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1885년에 있었던 텐진 조약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게 청나라하고 일본의 외국 군대를 한반도에서 다 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약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 애들이 무자비하게 지들이 위반이야 그래서 막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청나라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터진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있었던 텐진조약,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국 국제는요. 대한제국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가 자, 우리나라 헌법을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대한국 국제야.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이제부터 우리는 제국이야 라고 선포한 다음에 있어야 되니까 대한제국 선포가 배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을사득약에 대한 설명 2번이 정답.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꼭 알아야 돼. 꼭 반드시 알자. 좋습니다. 우리가 36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 이것은 전한국이니까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돈을 찍는 것. 그렇지? 발행한 동전입니다. 보조화폐로 사용되다가 화폐정리사업으로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화폐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1번 당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백전은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자, 경복궁을 증건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찍어내자라고 해서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하고는 상관이 없죠. 백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 화폐 정리 사업할 때요. 일본이 대한제국에 백동화를 가지고 갑, 을, 병종으로 나눠서 이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설명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된 건 백동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권한중보요? 요건 안 되지. 그치? 고려시대잖아. 사만통보요? 요것도 안 되지. 고려시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화폐 정리 사업. 그러면 백동화다라는 거야. 왜냐면요. 전한국에서 찍었다고 그랬잖아. 전한국은 근대 시설이니까 이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찍어낸 당백전은요. 여기에서 찍었을까? 아니지. 그렇죠? 이거 찍고 난 다음에 요거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전한국에서 발행한 화폐가 뭐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백동화. 와,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1점이잖아요. 어려운데 1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백동화구나. 지금 알았으면 됐지 뭐. 그치? 자, 3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곳은 원주 진위대 본부였던 옛 강원 가명입니다. 원주 진위대 특무정교였던 민금호는 군대해산 조직에 발발해서 군대해산을 했대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일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일제가. 그렇죠? 뭐가 이렇게 시끄러? 군대 해산시켜 라고 해서 해산된 거예요. 원주 진위대를 중심으로 의병을 결성하고 무기고를 습격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의병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자, 일제가 우리나라의 군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놈들이 뭐래요? 아주 그냥 우리 민족을 막 짓밟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야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군대. 1907년. 이때가 언제요? 정민년.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미의병이 되고요.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고요. 자, 13도 창의군이 자, 서울로 진격하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게 1908년 1월 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정미의병이에요. 자, 1번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1번이 맞네요. 그렇죠? 정미의병 1번. 자,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써준 건데요.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었어요. 자,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자,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하였다. 이것은 훨씬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을미의병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미의병과 관련된 건 1번이 정답. 자, 38번 문제요.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회사령이 실시된 시기, 회사령. 일제가 시행한 정책을 조사하여 사진과 함께 올려주세요. 조선 태용령을 제정했다. 거주지 근처가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태 20대를 때렸다. 마음대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관리와 교원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옷 입고 그리고 칼 차고 수업을 했던 무시무시한 시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우리 민족을 태를 쳤던 막 매질을 했던 시대. 그렇죠? 회사도 못 만들었던 시대. 이때가 언제요? 1910년대 헌병무단 통치 시기예요. 자, 그러면 헌병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를 찾아라. 1번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홍범 14조는요. 갑오개혁이요. 무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렇죠? 1차는요. 여기 있네. 공급기문처가 설치되었다. 1차 갑오개혁. 1894년 1차 갑오개혁 그리고 12월 달에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공급기문처.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이때 땅까지 뺏었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3번. 4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거 1920년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학은 1924년. 아무튼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탈락.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39번.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보면 화성시에 있고요. 제암리 사건이에요. 1919년 4월 달에 있었대요. 4월 초 화성 일대에서 만세시위가 격렬해지자 4월 15일 일본 군경이 닥쳐서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제암리 사람들 다 모여 다 들어가 그런 다음에 다 해서 사격 개시 그래서 빡빡빡 해서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요. 이것이 어떤 결과 영향이냐라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됐고 전국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 4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운동은 뭐냐? 3.1운동이다 라는 거죠. 1번 독립의군부가 조직된 거는 3.1운동이 있기 훨씬 전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민족운동 3.1운동과 관련이 없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채보상운동은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1907년. 그러니까 관계가 없겠죠.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것은 더 이전이야. 더 이전. 그래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고종이 우리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40번 문제.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 이것은 일제가 가 및 근후의 지위를 표시한 지역인데 와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어떤 단체예요? 이게 붉은색이 단체구나. 그래서 이상제를 회장으로 창립돼서 100개가 넘는 지회가 만들어지는 등 전국적 조직만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후회가 힌트예요. 자, 근후회 이렇게 같은 단체. 그래서 근후회 별명은 신간회 참여단체. 그래서 신간회 활동이에요. 신간회가 1928년에 이렇게 전국 지회를 다 갖추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신간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은 신간회가 아니고 대한자강회예요.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민회죠. 그래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처리시킨 것은 보안회 1904년. 자,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 파견한 게 신간회죠. 그래서 광주지회에서 우리가 여기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기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진상조사다. 변호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줬다라는 훌륭한 일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40번에 4번이 정답. 자, 41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920년대래요. 그리고 지금 구호가요. 조선 사람 조선의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 구호들은 당시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부른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이 구호를 쓰자라고 애초에 정했대요. 조만식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된 가의 모습을 찍은 사진. 1920년대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렇게 얘기했던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자, 1번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된 이래,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죠. 자, 부나루도 운동, 이것은 뭐예요? 문맹 퇴치 운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문맹을 퇴치해야 된다라는 활동이죠. 그래서 부나루도 운동과 문자보급 운동, 1930년대 초반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렇게 그 지식 운동이죠. 지식 운동. 그래서 부나루도 이것은 이제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동아일보에서 문자보급 운동.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했던 1930년대 초반에 이렇게 활기를 띠었던 운동이에요. 자, 4번이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죠.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자, 42번 문제 밑줄근 시기. 자, 자료로 보는 일제강점기의 사회 모습이요. 아이고, 지금 보면 한국신민서사 외워! 막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죠? 아동들한테 막 시킨 거예요. 외워! 막 그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 넌 이제 홍길동이 아니고 나카무라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국민학교가 있었대요. 그렇구나. 한국신민학교. 자, 이게 이 문서는 학생에게 발급된 통지표의 일부고 국가총동원법이 또 시작되었었대요. 전시 상황이었구나. 그렇지? 자, 이렇게 발급된 것으로 일제가 한국신민서사 암송도 강요시켰고 국민학교 같은 거 이렇게 썼고 일본식 이름 썼고 그렇죠? 그리고 조선말, 조선 역사, 뭐 조선 지리 이런 거 다 금지시켰던 때가 민족 말살 통치 때예요. 그렇죠? 우리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겠다라고 했던 시대. 자, 한성순보를 발행하는 관리는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방문국이라는 근대 국정출판소에서 찍어낸 신문이에요. 자, 공추를 독려하는 애국반. 이거죠. 애국반.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때 애국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는 유색이라고 돼서 조선책략은 1882년. 그래서 조선책략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조선 가만히 있구나. 아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웠던 때. 그래서 조선 있을 때, 조선이었을 때. 자, 4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근대적 그 공립학교잖아요. 그렇죠? 유경공원.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놀이터가 아니고 학교였어요. 학교. 그렇죠? 그래서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시켰던, 그래서 뭐 헐버트 길모어 같은 이 외국인 그 교사를 초빙해서 수업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때는 2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거 하고 43번으로 넘어가죠. 자,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1942년 카자흐스탄 크질 오르다의 고려극장에서 공연된 연극의 한 장면인데요. 이 연극은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당한 누구의 회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봉오동 전투. 와, 이게 힌트예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봉오동 전투. 그리고 카자흐스탄인데 요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요건 알죠. 봉오동 전투. 누구예요?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 장군.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고, 나석주 의사는 어떤 일을 했었죠? 의열단의 단원으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고요. 안중근 의사는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어요. 지청천 장군은요, 우리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죠?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홍범도 장군.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44번 문제 가볼까?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조선 의용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올려보자. 조선 의용대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어요. 부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한 것은 1942년에 있었고, 자,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조직했고요.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 활동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야. 그렇죠? 자, 1번. 정산리 대첩에서 활약했어요. 정산리 대첩은 1920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1920년에 있었고, 이 38년에는 이때 정산리 대첩이 있을 때 없었던 군대가 조선의용대예요. 정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어요.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은 당시에 간도에 있었던 여러 무장 부대가, 독립군 부대가 이동하면서 이 소련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연합을 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의 군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대한 독립군단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는 거죠.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 이것이 정확하게 조선의용대 4번. 그렇죠? 이것은 제가 언제든지 누누이 세세하게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조선의용대의 다른 이름은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다라고 기억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 주세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이 포스터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아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화는 1926년 단성서에서 개봉한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나훈규가 감독과 조연을 맡았죠. 그렇죠? 그래서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울분과 서름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당시에 무성영화였어요. 무성영화. 그렇죠? 그래서 무성영화가 뭐냐면 음성이 없는 거야. 화면만 막 돌아요. 그럼 옆에서 변사가 슬프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대신 읊어주는 그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1926년 단성사에서 개봉이 됐다. 나훈규 선생의 아리랑 2번이 정답이고, 1번 시문, 그날이 오면 시인이죠. 그리고 나훈규 아리랑 2번이 정답. 이육사 선생은 청포도 광야, 그리고 이육사 선생은 의열단의 단원이었어요. 그렇죠? 의열단의 단원. 그래서 본명은 이원록, 이육사는 호예요. 호. 그래서 호가 더 유명하신 분이 이육사. 그렇죠? 의열단 단원. 자, 이중섭은 소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렸던 이중섭. 그래서 나훈규 2번에 있죠? 2번이 정답. 자, 우리 4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6번. 현대산의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역사 속 오늘이라고 돼 있어요. 12월 22일 수출 100억 달러래요. 수출 100억 달러. 이렇게 1977년 수출 100억 달러가 1977년이에요. 12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한 날입니다. 이는 땡땡 정부가 어느 정부예요? 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13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잘 살기 시작했다라는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정부 외워야 돼요. 자, 1번 개성공단이 조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두 개로 봐야 돼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개성에다 공단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 만드는 걸로 우리가 합의 봤어? 약속했어? 라고 한 게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들어줬어요. 공장 단지를 다 만들어줬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부예요. 완성된 거. 그러니까 이제 틀렸죠. 자, 신한공사가 설립되었다. 와, 이거 어렵다. 그쵸? 우리 신한공사 뭔지 아세요? 아는 친구? 이렇게 손 들어도 선생님이 지금 몰라요. 들은지 안 들은지. 신한공사는 우리가 광복한 다음에 광복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군정이 자, 일본 다 나가. 그래서 일본을 다 쫓아낸단 말이야. 일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뺏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가 자, 이 한반도에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 줄게. 막 이래서 대신 관리를 내줬던 신한공사예요. 그러니까 미군정 때니까 이때랑 상관없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됐네.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1970년 박정희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정답.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누구 때입니까? FTA 노무현 정부. 그렇죠? 노무현 정부. 이게 잘못됐네. 자, FTA 노무현 정부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1970년 박정희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노무현 정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박정희 정부 3번이 정답. 자, 47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47번.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자,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러면 전쟁을 찾아야 돼요. 이산가족. 이거 이산가족이 뭔지 모르죠? 우리 친구들은 이산가족이 뭔지 몰라요. 이산가족은요,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된 가족인데, 이제 어른들은요, 이산가족 얘기만 탁 들어도 알아요. 이거 한국전쟁 때구나, 라고 아는데, 우린 잘 모르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자, 어떤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진 분들의 사연을 담은 게시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아버지 박땡땡, 78세예요. 일사후퇴 때 안양에서 헤어졌대요. 고향은 황해도 해주래요. 황해도면 저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벌써 55살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사후퇴 언제 봤지? 6.25 전쟁 때. 그렇죠? 그래서 1951년 1월 4일 이렇게 서울을 다시 뺏겼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니 서땡땡 65세예요. 흥남철수 때 헤어졌대요. 흥남철수는 1950년 12월 달에 있었어요. 그 옆에 사마귀가 있었고 동생 서땡땡이 62세인데 찾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자, 그래서 1950년, 51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국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새벽 4시에 막 쳐들어왔어요. 막 탱크 밀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게 기습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막 피난 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미국과 유엔군이 막 들어와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자, 6월 25일에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와.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쭉 해서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그렇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 여기 압록강 요 근처까지 쭉 해서 다 수복을 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쳐들어와요. 30만. 그렇죠? 이게 10월 달에. 그래서 쭉쭉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 올라간 우리 국군 그리고 연합군이 못 내려오잖아. 갇혀가지고. 그래서 흥남부두로 와라라고 해서 이 흥남부두 철수작전 1950년 12월 요때예요. 그렇죠? 요때. 그래서 요때 이산가족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탄 사람들은 내려와서 남한에 살게 되고 못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에 살게 된 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뭐가 있었냐면 이게 1950년 12월이죠. 자, 1951년 1월 4일 날 얘들이 서울을 다시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뺏긴 적이 있어요. 자, 이때가 일사후퇴 때. 이게 이제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1번 50 총선거는 언제 시작돼요? 전쟁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날. 그래서 5월 10일 그리고 48년 8월 달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네요. 9월 15일 날 있었다라고 2번이 정답.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그래서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광복과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운형 선생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48번.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것. 사진으로 보는 땡땡땡 정부. 어느 정부냐라는 거야. 지방자치제 실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1995년. 자, OECD 가입 1996년이에요. 이게 다 언제 있었던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자,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는 군인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베트남. 자,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야. 그렇죠?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에 환호하는 시민.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틀렸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자, 이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이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었죠. 이승만 정부 때. 그렇죠? 그리고 이 반민특위를 이승만 정부에서 방해하게 된 거죠. 그렇죠?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 아무튼 지금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설명은 2번에 있어요. 그렇죠? 2번이 정답. 자, 4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봐라.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반민주적인 현행 헌법에 호하는 거야. 헌법 수호 조치래요.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헌법 안 바꿀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 헌법에 따라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 내가 알아서 그 다음 대통령 찍을 거야.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 후 4월 13일 4.13 후원 조치에 대한 국민의 항의는 전국을 휩쓸었다. 국민들이 용서 못하죠. 니들이 뭔데 대통령을 니들이 안 된다. 그러면서 헌법 바꿔라. 우리가 뽑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후원 반대 운동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선언하는 바이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만들 거다. 대통령 우리가 뽑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항복했죠. 그래. 국민들 니들이 뽑아라.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줄게. 라고 했던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에요. 1987년에 있었던. 자,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라고 하죠. 긴급조치는 언제 한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신헌법 때예요. 유신체제 때.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시민군 얘기가 나면 5.18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이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장면 내각은 2공화국이에요. 그러면 1공화국이 무너졌으니까 2공화국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4월 19일 날 있었던 4.19 혁명.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6월 10일 날 60 민주항쟁이 있었는데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6월 9일 날 최루탄을 빵 맞고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송된 다음에 몇 달 뒤에 숨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이한열 열사가 이 전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렇죠? 4번이 정답. 자, 5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땡땡 정부의 통일 노력. 어떤 정부에서 통일 노력을 했는데 이걸 맞춰봐라. 자, 북방 외교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어. 그래서 1990년 92년 그래서 소련과 중국 이렇게 외교를 체결을 했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9월 달에 우리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다. 노태우 정부죠. 그렇죠? 노태우 정부. 자, 그래서 1번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달에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노태우 정부 때 있었어요. 미국과 브라운각서에 합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베트남에 군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도 경제 원조를 해줘. 이렇게 했던. 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어. 라고 되어 있는데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어. 그래서 남과 북은 통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선언을 했던 김대중 정부 때죠. 그래서 정답은 노태우 정부 때 1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3의 기본을 풀어봤는데요. 73의 기본은요. 조금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들어올 때 설명을 드렸지만 73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3점짜리 어려운 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많았다? 아니다. 적었다.
그렇죠? 그리고 야, 이거는 되게 어려워. 이거 3점인 것 같아. 라고 봤는데 3점이 아니었죠. 1점 혹은 2점짜리. 그러니까 1점짜리를 3점짜리를 1점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었고 합격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왜 풀어봐요? 공부했던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시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몰라. 그러면 선생님 저 몰라요. 어떡하죠?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에 다시 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알고 넘어가고 아는 것은 확실하게 해서 다음 시험에서 합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는 거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할게요.